안녕하십니까, 중고트럭 전문 고안세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여러분들이 중고 화물차를 구입을 하시고 나서 뭐 여러가지 원인으로 되게 고장이 많이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장이 많이 나는 탑5를 선정해서 고부장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부품들이 수백만 원까지 호가하는 부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자주 고장나고 그 부품들은 또 평균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고부장 가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주 고장나는 부품 탑5, 바로 인젝터입니다. 여러분들 인젝터라고 혹시 좀 아시나요? 처음 화물차를 접해보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많이 운전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장이 나서 한번 경험해 보셨거나 이미 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화물차는 디젤 엔진이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1톤 봉고나 1톤 포터 같은 경우에는 LPG로 장착이 되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2.5톤 이상 애들은 다 디젤이에요. 물론 엑시언트는 수소차도 있는데 그거는 좀 번외로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과 좀 다르게 압축 착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연료를 실린더 안에 직접적으로 분사를 시켜줘서 점화하는 방식이야. 간단하게 얘기 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영상에서 고부장이 디젤 엔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여튼 어쨌든 실린더 안으로 연료를 분무기보다 작은 입자로 분사를 시켜줘서 점화를 해서 엔진을 구동하는 방식인데요. 그 연료를 분사시켜 줄 때 고압에 엄청 큰 고압으로 뿌려주고, 거기다가 입자도 되게 조그만하게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품이 바로 인젝터다. 실린더 안으로 분무기처럼 분사시켜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이 고장이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행하다가 갑자기 얘가 힘이 좀 딸리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짐을 싣고 고바이를 탔는데 평소에는 좀 잘 치고 올라갔는데 얘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보링할 때가 됐나? 라고 의심하실 텐데요. 그런 경우보다 일단 인젝터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젝터가 총 6개 들어있거든요. 6개 중에서 1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출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바이를 탈 때 좀 힘이 딸리거나 차가 좀 이상하다, 좀 진동도 좀 심해졌다, 좀 구조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인젝터 한번 손보시는 게 좋습니다. 메가트럭 같은 경우에, 프리마, 노브스 같은 경우에 재생으로 하면 거의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호가하고 있고요. 정품으로 하게 되면 진짜 비싸요. 6개 다 해가지고 100, 200만원 사이에는 무조건 깨진다. 진짜 고가인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물차 고장 잘 나는 탑4인데요, 바로 오토 미션입니다. 이 수동 미션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물론 수동 미션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산발이가 다 됐을 경우가 좀 많지만, 근데 그게 운전 습관에서 올라오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 진짜 디스크 산발이가 오래돼서 소모적인 부품으로 좀 이렇게 자주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 오토 미션은 수동 미션과 다르게 되게 안에 미로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동 미션 오버홀을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오토 미션 오버홀은 진짜 그 금액대가 상상 이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이거 한 800만원, 진짜 엔진 보링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정밀한 기술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손을 안 대려고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 미션 같은 경우가 비용이 가장 비싼데, 이것도 화물차는 고중량을 싣고 출력을 좀 많이 뽑아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토 미션이 간혹가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부장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20년식 파비스 오토는 좀 피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랑 결합이 잘 맞지 않으면 고장이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거의 어떤 전조 증상이 있냐면, 갑자기 계기판에 AL로 뜨거나 정비 표시 뜰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수동 모드에서는 변속이 가능한데 오토 모드에서는 또 변속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비용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미션 자체적으로 문제가 나서 고장이 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거의 대부분 TCU, 그러니까 엔진 하면은 ECU잖아요. ECU는 많이 들어보셨죠? 변속기에 컴퓨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TCU라고 하는데, 그 부품이 문제가 났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원인들이 나타나는데요, TCU 가격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다. 심지어 이거 사설에서 수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파비스 운행 중이신 분들, TCU 한번 터지면 무조건 센터행. 진짜 이건 사설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전용 진단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블루엔즈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블루엔즈 들어가면 근데 대부분 하루 만에 수리는 끝나긴 하더라고요. 좀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잘 고장나는 부품 탑3는요, 카고나 윙, 암롤, 탱크롤이 그런 분들 좀 제외하고 냉탑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2.5톤 냉탑, 3.5톤, 4.5톤, 6.5톤 뭐 크게도 되는데, 근데 그 차량들에서
냉동기 컴프레셔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서브냉동 운전하시는 분들, 서브냉동 그 엔진 한번 죽으면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근데 서브냉동 엔진이 거의 고장나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 이 컴프레셔, 엔진에 추가로 달리는 이 컴프레셔가 고장이 잘 납니다. 자주 나요. 그렇다고 이 컴프레셔 비용이 또 얼마 안 하냐? 그건 또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화물차 운전 중이신 분들, 에어컨 안 나와서 에어컨 컴프레셔 교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자주 잘 고장 나고, 근데 부품값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얘가 또 신품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거의 100만 원 근사치 되거든요. 물론 재생이나 뭐 중고로 하게 되면 좀 저렴하겠지만, 냉동탑에 달린 메인 냉동이라 하죠. 컴프레셔가 또 추가로 장착이 되는데 엔진에, 그것 또한 또 잘 고장 나요. 그래서 냉동탑차 운전 중이신 분들은 갑자기 냉이 오늘따라 좀 적게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평소와 좀 다른 컨디션을 좀 가지고 있을 때 한번 이 컴프레셔 점검 한번 해보셔야 돼요. 화물차 잘 고장나는 탑2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DPF입니다.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싶었죠. 진짜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소수 없는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 DPF랑 SCR, 요소수 분사장치 쪽에 고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다. 이거는 진짜 많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문제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있는 편이긴 해요. 타타대 운전 중이신 분들은 DPF가 일단은 좀 문제가 많다라는 점 일단 참고하시면서 운전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조금 더 타타데오가 현대보다 많이 낮다. 19년식 이상 타타데오 차량들은 고부장이 느끼기에는 살짝 그 DPF를 좀 개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 차량들은 문제가 그렇게 심하게 된 적은 없다. 근데 그 19년식 이전 차량들은 DPF 문제가 아직까지도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살짝 인정한 느낌이 있지 않나. 그리고 고부장이 19년식 이후 프리마나 노브스 차량들 출고한 차량 중에서 DPF가 문제가 난 적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PF 전조 증상은 뭐냐? 일단 당연히 계기판에 경고등이 띄워질 거고요. 타타데오 차량 같은 경우에는 14년 이후 차량들이 DPF 빵꾸등 하나 들어오면 조만간 속도 제한 20km로 묶인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 차량들은 떠도 속도 제한이 딱히 묶이진 않아요. 근데 현대 차량들은 거의 DPF 경고등이 들어온 적은, 고부장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타데오를 구입하시거나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전차주분이 DPF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번에 고부장이 직거래 차량으로 17년식 17톤 원쓰리 프리마 차량을 직거래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고부장도 DPF 쪽에 당연히 예민하기 때문에 전차주분께 여쭤보니까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좀 괜찮은데 DPF 청소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DPF가 어느 정도 청소를 좀 해주셔야지 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DPF 청소 안 하고 가져가시면 나중에 좀 문제될 소지가 있다. 당연히 고부장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여튼 좀 내용이 3000% 빠졌는데, 그래서 타타데오 운전 중이신 분들은 DPF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청소도 좀 주기적으로 좀 해주시고, 청소할 시간이 없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2주에 한 번이라도 고속주행을 좀 해서 좀 DPF 스투게이지를 좀 많이 떨어뜨려 주고, 어느 정도 요소수 분사도 좀 막히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주입해 주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화물차 자주 고장나는 부품 탑 1위는 바로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그 자체예요. 엔진에 누워있는 거는 어느 정도 수리는 다 할 수 있는데, 엔진오일을 여러분들이 교체하러 가셨을 때 오일량이 너무 적다, 근데 누유되는 곳은 없다, 근데 요즘 따라 힘도 좀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소리가 옛날처럼 좀 좋은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라고 하면 그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보링입니다. 진짜 엔진 보링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안 겪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방금처럼 그 두 가지 상황이 있으면 엔진에서 어느 정도 오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근데 그런 경우에 엔진 보링을 빨리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게 다 배출가스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DPF도 막히게 되고 DPF도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엔진 소리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교체하실 때 엔진 소모가 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빨리빨리 점검을 받아보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보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0에서 800만 원, 진짜 크게는 액시언트 차량이요, 거의 뭐 돈 1000만 원 이상은 진짜 지르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중고 화물차 고장 자주 나는 부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탑5부터 1까지 잘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중고차 사기 너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고부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을 하는 편입니다. 매입해올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웬만한 건 좀 점검하고 나가는 편이고, 신차를 구입하시더라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차도 뽀개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뭐 수리가 안 돼서 한 달 동안 센터에 묶여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중고차만 그렇게 너무 나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나름대로 고부장 그래도 가져오고 나서부터 판매될 때까지 최대한 차량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집에 가서도 이래요. 그래서 와이프가 맨날 화냅니다. 뭐 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차를 구입해서 이제 화물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영상인 것 같고, 고부장이 말씀드렸던 부품들은 지금 운전 중이신 분들은 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섬뜩 하실 거예요. 나 엔진을 언제 교체했지? 이런 식으로 꼼꼼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차량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부장이었고요. 고부장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